네, 이번 영상은 음운과 음절에 대한 영상입니다. 해서 여러분들이 음운과 채소 대립에 대해서 질문을 몇 가지 달았어요. 요거를 한 번 더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음운 체계, 분절 음운이라는 게 당최 이해가 안 된다. 음운이라는 거 못 쪼갠다고 했는데 또 분절은 뭐냐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요 부분 살짝 살펴볼 거고, 이제 음절 구조에서 강조하고 싶은 거 한두 가지 정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단 음운과 채소 대립의 관계인데요. 음운의 정의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거 하나 공부하려고 엄청 많은 시간을 썼어요. 1번 보면은 사람들이 머릿속에서 같은 소리로 인식하는 추상적 말소리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학습지 보고 이따가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지금은 막 그렇게까지 중요한 개념은 아니에요. 2번 단어의 의미를 변별하는 소리의 최소 단위,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다.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단어의 의미를 변별하는 소리의 최소 단위,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다. 여태까지 우리가 자음과 모음을 배웠던 거는 이 2번 의미를, 2번 정의를 깨닫기 위해서였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깨달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음운과 채소 대립의 관계인데요. 채소 대립은 무엇이라고 했나요? 다 똑같은데, 다른 음운들은 다 똑같은데 하나의 음운만 달라서 뭐가 어떻게 되는 거? 의미가 변별이 되는 것을 채소 대립이라고 했어요. 자, 음운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의미를 변별할 수 있는 소리의 최소 단위예요. 그러니까 음운이 달라지면은 그 단어에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뜻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게 최소 대립이라는 거죠. 나머지는 다 일부러 똑같게 맞춰놔요. 그리고 하나만 일부러 다르게 해요. 하나만 일부러 다르게 했을 때 뜻이 다르면 이게 뭐라는 거예요? 최소 대립이 되니까는 얘는 음운이라는 거고요. 그렇게 단어가 뜻이 달라진 두 개의 단어 있잖아요. 그것들을 최소 대립상이라고 하는 거죠. 프린트 지금 한번 볼 거예요. 같이 한번 꺼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올린 프린트된다. 프린트랑 똑같은 프린트예요. 대신에 이제 쌤이 필기를 조금 더 했어요. 이거 필기를 더 해놓은 버전은 제가 올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올릴 거고요. 일단 필기 안 돼 있는 프린트로 한번 보세요. 이게 전에 나눠줬던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내용이랑 크게 다르진 않아요. 몇 가지 쌤이 이제 수업하다가 이건 좀 고치는 게 여러분들한테 편하겠다 싶은 것들은 좀 고쳐놨습니다. 이제 고친 거 몇 가지 얘기하면서 방금 전에 얘기했던 음운과 채소 대립 한 번 더 볼 거예요. 일단 보겠습니다. 자, 일단 중요한 것부터 할게요. 단어의 의미를 변별하는 최소 단위. 근데 얘는 그 자체로 뜻이 있다, 없다?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다라고 밑에 또 내가 적어놨어요. 이 노란 색깔 바탕에 있는 글씨들은 일종의 보충 설명입니다. 이 노란 색깔은 일종의 포스트지고요. 포스트잇이고요. 이 포스트잇에다가 쌤이 뭐 한 거예요? 따로 필기를 한 거예요. 중요한 거는 밑줄도 꺼놨습니다. 그래서 의문은 그 자체로 뜻이 없는데 얘는 어떤 역할을 해준다고요? 단어의 의미를 변별해 준다고요. 즉 얘가 단어의 의미를 변별할 수 있으니까는 얘만 달라도, 음운 하나만 달라도 이 단어의 뜻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다? 최소 대립을 가능케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글씨를 좀 작게 적어놔서 한번 좀 확대를 하겠습니다. 맨 밑에 부분에 있으니까는 맨 밑에 부분 요거 한번 같이 볼게요. 뿔과 불의 경우 초성에 쓰인 뿌와 부만 달라. 이 두 자음이 뜻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런 뜻을 변별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뿔과 불의 경우 초성에 쓰인 뿌와 부만 달라. 이 두 자음이 뜻을 변별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보면은 뿌와 부만 다른 거예요. 뿌와 부만 다르고 나머지 우와 르는 같아요. 같을 때 이 두 개가 이 두 단어의 뜻을 변별해 주니까 쌍비읍과 비읍이 어떻게 되는 거다? 의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 대립이라는 거는 이게 가능해야지 의문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일종의 조건이기도 하고요.
이게 의문의 조건이 되니까는 의문을 추출해내는 방법으로 쓰이는 것이기도 합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이 맞춰놔요.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근데 몇 개의 의문만, 최소 딱 한 개의 의문만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뜻이 같은지 다른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르면은 이거는 뭐예요? 아, 뜻이 다르네. 의미를 변별해주네. 그럼 얘는 의문이 되는 거고요. 그때 나온 이런 뿔과 불 같은 단어의 쌍을 뭐라고 한다? 최소 대립 쌍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 대립은 의문의 조건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의문이 맞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한 어떤 방법이기도 해요. 뭐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최소 대립상을 찾을 때는 팁을 하나 주면은 1번 음절 구조가 같은 것끼리 일단 묶어봐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곰하고 얘들은 최소 대립이 돼요. 이거 하나가 다르니까. 자, 근데 이거 한번 볼까요? 강하지 말고 각도기 할 때 각이랑요. 얘는 최소 대립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얘는 이렇고요. 이러니까 최소 대립이 안 돼요. 이응이 없어요. 이 얘기는 지난 시간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면 지난 시간 영상을 좀 보면 될 거예요. 어쨌든 뭐가 같을 때, 나머지가 다 같을 때 몇 개가 달라서, 하나가 달라서 뜻의 차이가 생기는 거를 우리가 최소 대립이라고 했고요. 최소 대립이 되는 이런 기호들, 소리들을 뭐라고 한다? 음운이라고 한다는 거 한 번 더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요. 여기 있는 이거 사람들이 머릿속에서 같은 소리로 인식하는 추상적인 말소리인데요. 이거는 어떤 개념의 반대 개념으로 나왔느냐 하면은 실제적 소리라는 개념의 반대 말로 나왔습니다. 대립되는 말로 나왔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음성이라고 해요. 실제적인 소리는 음성입니다. 지금 내가 얘기하고 있는 건 음성이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쌤이 지금 사과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은 동시에 요거를 떠올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직접 사과라고 발음을 해보세요. 나의 음성과는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하지만 우리가 떠올리는 건 뭐다? 요 사과로 공통적이에요. 해서 음성은 다 다르지만 사람들은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머릿속에서 어떤 소리를 떠올려요. 머릿속에서 떠올리는 소리를 우리가 음운이라고 합니다. 뭐 그 정도예요. 요거는 뭐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성은 다른데 음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소리가 다르니까 목소리가 다르니까는 그리고 내가 아침에 녹음했을 때랑 밤에 녹음할 때랑 목소리가 다르거든요. 이런 것처럼 음성은 매 순간 달라요. 하지만은 음성은 다르더라도 우리가 머릿속으로 받아들이는 거는 어떻다? 똑같다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똑같은 거 음운이라는 겁니다. 이거보다는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요. 하고 이제 분절 음운과 비분절 음운 한번 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분절, 비분절을 얘기하는데 일단은 보세요. 기역과 니은 자음입니다. 아, 모음입니다. 자, 요게 쪼개져요, 안 쪼개져요? 얘는 쪼개지지는 않아요. 이거 자체는 안 쪼개져요. 근데 얘는 어디에서 쪼개지느냐? 음절에서 쪼개지는 거죠. 김이라는 음절이 있을 때 얘는 어떻게 쪼개져요? 기역, 아, 미음. 음절에서 쪼개질 수 있다고 해서 분절 음운이라고 하는 겁니다. 음절에서 쪼개질 수 있을 때 분절 음운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거는 우리가 운으로 쪼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를 비분절 음운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분절은 뭐다? 음절에서 쪼개어질 수 있다 라는 의미라는 거를 좀 알고 계시고요. 여기 보면은 쌤이 뭐 하나 적어놨어요. 비 밑에 뭐라고 해놨어요? 낫이라는 글자를 적어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앞으로 용어를 볼 때 앞에 B가 붙어 있으면 얘는 뒤에 게 아니다 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절 의문이 아니고요. 분절하지 않는 의문이라고 해서 비분절 의문이라고 합니다. 네, B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를 좀 강조를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참고로 이거를 좀 바꿨어요. 여기 베이지 색깔 형광펜으로 칠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인 소리값이 나누어 분리되는 의문이라고 분절 의문에 대한 설명을 쌤이 바꿔놨습니다. 개수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막 개수 외우고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알겠지요? 그래서 분절 의문에는 뭐가 있다? 자음과 모음과 반모음이 있다. 근데 솔직히 이 반모음도 여기 싣고 싶지는 않았는데 EBS 보니까 실어놨더라고요. 해서 일단 실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일단은 이 정도만 기억하셔도 이번 중간고사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음절 볼 건데요. 음절은 보면은요. 자, 이응을 제외한 모든 자음이 초성에서 소리 날 수 있다라고 내가 바꿔놨어요. 뭐 리을도 안 된다라고 했는데 리을은 또 뭐 부연 설명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헷갈리니까 그냥 초성에서는 뭐는 소리 절대 안 난다. 이응은 절대 소리가 안 난다 정도는 꼭 기억을 하세요. 그리고 뭐는 반드시 있어야 되죠. 모음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자, 요거 종성은요, 여러분. 종성은 발음입니다. 받침이랑은 다른 거예요. 알겠지요? 자, 보세요. 우리가 동물의 숲 할 때 그 숲입니다. 숲이라고 발음해요. 숲이라고 발음합니다. 맞죠? 숲이라고 발음을 하는데 피읍은 뭐예요? 받침이에요. 비읍은 뭐예요? 종성, 발음이에요. 이렇게 종성은 표기랑은 다른 부분이라는 거를 조금 기억을 해 주세요. 헷갈리지 마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질문 누가 하더라고요. 쌤, 받침해 보면은 이거 7개 말고 더 있는데요. 예, 맞아요. 걔는 받침이지 종성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뭐 요 얘기 또 아까 다 했어요. 분절음은 비분절음은. 그래서 우리가 분절음운을 뭐라고 한다 했습니까? 운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비분절 음운을 아니, 네네. 왜 이래 있지? 바본가? 여기 보면은 소죠. 미안합니다. 그래서 분절 음운은 음소라고 하고요. 비분절 음운은 운소라고 합니다. 둘을 합쳐서 뭐라고 한다? 우리가 운이라고 하고요. 음절에서 쪼개어지는 거를 분절 음운, 자음과 모음이라고 하고요. 음절에서 쪼갤 수 없는 부분을 비분절 음운이라고 한다. 우리가 음절에서 쪼개고 음절에서 안 쪼개지고 이제 그거를 좀 기억을 했으면 합니다. 자, 초성에는 이응 빼고 다 올 수 있어요. 자음이라면. 중성에는 모음은 다 올 수 있고요. 모음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종성에는 7개의 자음만 올 수 있고 종성은 뭐랑 다르다? 받침이랑은 달라요. 그리고 요거 7개만 왜 소리가 나는지를 조금 이따가 잠깐 언급하고 또 이거 하면서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